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2월 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론 편곡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의 앞으로 상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자,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열기구, 아시죠 여러분? 열기구 그게 발견이 됐고, 일단 중국 것이라고 인정을 했고, 미국은 그것이 정찰용이다. 그래서 미국의 하늘 위를 날아다니면서 미국의 중요 부위를 찍어갔다. 그래서 상당히 격앙됐다 지금 미국은. 그래서 국무장관이 사실은 내일 모레 이렇게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까지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그걸 바로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만 봐서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메시지가 있다. 어떤 방향을 특정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대문 사진에서 썼던 건데, 몬태나, 북부 쪽이죠. 몬태나 그쪽에서 찍힌 열기구예요. 이게 이제 중국 것이다라는 것인데, 중국이 보니까 이런 기사를 제가 참고했어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산발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고정된 정보들이 아니라 며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안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류의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뭐 추론은 봤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자, 중국이 인정을 했어요. 이게 중국 거라고. 중국에서 이게 기상 관측 교육이다. 이 기상 관측 교육을 많이 쓰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군사 목적으로 쓰입니다. 고장 났다. 그래서 흘러다닌 거다. 우리는 이제 미국 영토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니다. 이거는 정찰용 위성이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봐서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몇 시간인가 지나서 같은 드론이, 죄송합니다. 열기구가 남아메리카 상공을 다니고 있는 것도 포착이 됐다. 그래서 구속으로 몰고 있는 형국이죠. 저는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의 편을 들어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인정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뭐 두 나라 사이에 관계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특히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본인들의 국토위를 침범 당했다. 이런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그들이 비록 그들의 정찰기로 다른 나라 상공을 날아다니지만,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놀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 에너지를, 그 놀라움, 격앙, 이걸 어느 쪽으로 트는지에 따라서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자, 저는 이것을 오늘 낮에 일본 FNN 뉴스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찾아보게 된 건데, 중국 방문을 연기했다. 누가?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래서 베이징을 아마 2월 6일, 7일 이틀 방문하게 돼 있고, 왕이 외교부장 만나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이런 미팅은 사전 조율이 다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장관이면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어젠다도 논의가 됐고, 분명히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이게 조정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다.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마음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중국과 의논하던 방식으로 코로나 문제, 소수민족 문제, 또 대만 문제, 이때까지 이야기해왔던 그런 해결 방식은 미국이 더 이상 취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돌변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자,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삼자니까. 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 이 말이 항상 헷갈리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외교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 그죠? 이게 영어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스테이트가 보면 이제 국가를 의미하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꼭 내무부 장관 같은 느낌을 주는데 국무장관입니다. 국방장관도 따로 있고 또 국방장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국무니까 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단어의 끝을 잘 보면 중국 정찰용 열기구임을 확신하면서 중국을 몰아붙였어요. 중국은 그렇다. 이게 실제 뒤에 증거가 있으면서 확신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관측된 사실에 대해서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확신. 예. 이게 그냥 또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사실 여부는 이미 온데간데 없고 감정만 남아있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나라 간의 싸움에 그런 게 많아요. 뭐 정치 전반에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래서 연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이 강한 부분도 있어요. 예.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게 정찰용이든 아니든지 간에. 예. 어쨌거나 거기서 발견된 건 사실이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게 변명이 되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또 실제 정찰용 위성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게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예. 요즘 우리도 뭐 제보를 하더라도 1차, 2차, 3차 제보를 이렇게 나눠서 하죠. 상대방이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밟는, 그걸 짓밟아버리는 증거를 또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예. 자, 그래서 2월 6일 7일이 아니고 2월 5일 6일 날 중국 방문을 취소하게 됐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히 또 크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첫 보전의 일환일 수도 있잖아요.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찰 위성이 정찰 기구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드러냈다. 그것도 인물을 만나기 전에, 직전에, 그걸 바로 취소를 했다. 면전에서. 예.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이 만약에 증거 제시를 않고 이 분위기만 키운다 그러면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미국 주권을 침해한 무책임한 행위,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 예. 자, 오른쪽 왕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기구는 알고 있는데 알록달록한 것만 보통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정찰용으로 열기구를 쓰고 있느냐? 쓰고 있더라고요. 예. 이걸 뭐 기상 관측용으로 쓴다는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된 일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잘 쓰고 있는 정찰 열기구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다. 정찰용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침 BBC 뉴스를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면서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한번 볼만해요. 이 사진이 100점짜리 사진은 아니겠지만 이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아요. 첫 번째, 제 밑에 거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보통 민간 항공기들은 12km 상공에서 날아다닌다. 우리 여객기 타고 해외 가면은 딱 저 정도 고도로 날아갑니다. 딱 저기가 이렇게 불음보다 훨씬 위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날씨가 안정돼 있어요. 날씨가 안정돼 있고 뭐 제트 기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별로 없고, 또 공기가 비행기를 가동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또 동시에 충분히 옅어서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저항도 적어요. 그래서 저기로 조용히 날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건데 그게 12km. 자, 그다음 전투기들은 한 20km까지도 활동한다. 예. 우리 대공 미사일 천궁 같은 거 보면은 뭐 천궁1은 뭐 15km, 뭐 천궁2는 뭐 20에서 30. 그렇게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 안에서 다 활동하는 거고 20km까지 올라가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보통 14,000~15,000에서 보통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늘 주인공이 정찰 열기구인데 운용 고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24km에서 37km예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 하나 있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자, 아까 보면은 사람들 찍어서 육안으로 관측이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에 왔을 때처럼. 그래서 그게 고도가 1km 미만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3km 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작은 비행기가 2, 3m짜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려면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지. 죄송합니다.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게 24에서 37km 상공에서 활동을 하는 거면
이게 상당히 크다 하더라도 또 하늘에 있으면 또 하늘 색깔로 했을 거잖아요. 정찰 위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땅바닥에서 보일 리가 없어요. 지상에서. 그래서 아까 같은 사진은 찍힐 수가 없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열기구라면 그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고도가 낮아진 것이다. 이 뉴스위크 보도를 보면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민항기 조종사가 신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 말은 민항기가 볼라 했으면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뭐 멀리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도가 충분히 이미 낮아져 있었다. 계속 내려왔다 고도가. 즉 이거는 중국이 말하는 대로 고장일 수 있다. 고장일 수 있다. 고장인데 원래 미국의 핵심 지역을 정찰하는 정찰 위성인데 고장이 났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국의 주장은 날씨를 기상 관측용인데 고장이 나서 흘러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증거를 가지고 있겠죠. 이게 겉에가 저렇고 해서 레이더의 관측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고장은 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다음 위에 보면은 헬륨이 들어있고, 이게 미사일을 맞더라도 총알을 맞더라도 떨어지는데 뭐 2, 3주 걸린대요. 죄송합니다. 며칠 걸린대요. 내용을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예전에 캐나다에서 고장난 걸 하나 떨어뜨리려고 F-18이 기총 사격을 했대요. 여기에 구멍이 여러 개 났는데, 그러고도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6일인가 걸렸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외선에, 적외선 카메라 잡히는 부분도 적고, 얘가 풍선 같은 거는 저걸로 돼 있어가지고, 레이더 잘 안 잡힌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레이더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공감해요. 레이더 부분을 보면, 이 기구를 보면은, 자, 중국에서 띄워서 미국까지 날아갔다. 거기다가 정찰 위성이니까 안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운행을 하려면 전지가 필요한데, 이 상하진에서 보시면은 태양전지가 붙어 있어요. 태양전지가. 그래서 만약 이런 형태의 드론을 썼다 하면 태양전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빠른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작업하려면은. 이러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제법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중국 말대로 흘러 들어간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보인 거니까. 그죠? 아까 또 신고를 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여태까지는 지나다니는 거, 정찰 기구가 지나다니는 거를 보고 있다가 한 번도 시비를 안 걸었다가 요번에 시비를 걸었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 정찰 위성 다 있는데 굳이 이걸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한쪽 말을 다 100% 우리 담뿍 믿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단지 그 결과가 지금 중요한 거고, 지금의 포인트는 하루 이틀 보도 결과를 지켜보면 나올 거예요. 이거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우선인지, 아니면 이거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그냥 활용하려고 이 사안을 터뜨린 건지는 지켜보면 느낌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평소 고도보다는 훨씬 낮은 고도다. 고장난 것은 분명하다. 이상한 것은 분명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사진이 찍힌 게 나오니까. 또 사람이, 봤다는 사람이 지금 인터뷰를 한 게 나오거든요. 몬테나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반응을 이렇게 했어요. BBC인데, 중국은 미국과 흥분을 가라앉혀라. 그렇게 흥분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자, 본인의 의도가 들켰기 때문에, 좀 입장이 공공해져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진짜 실수인데 미국이 너무 흥분하는 거 보니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하여튼 중국 반응은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 거라는 것은 중국 인정을 했어요. 고장났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그걸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이 사안의 이 이제 열 기구권에 대해서는 스파이용이다, 정찰용이다라는 것을 의심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파토가 일단 났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앞뒤의 맥락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수준에서의 변화에 큰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안이. 이것을 맹렬하게 이런 사안을 기다려왔음이 느껴진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몇 가지 영상을 조합해 보더라도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제 생각이고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예, 충분히 의미 있는 시나리오예요. 자, 그럼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묵직한 말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이게 날짜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발생한 일인 것 같아요.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난 이란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핵협정도 뒤에 막후 협상을 했던 사람이죠. 전문가죠.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도 했던 사람이고,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전달한 것이죠. 지난달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을 봤을 때 1월 중순 이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 20% 떼주는 것으로 하는 그런 평화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절에서 파토가 났다. 그래서 다시 탱크를 보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설명인데, 이걸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대로 정말 종결이 된다면 지금 기사에 일단 나온 대로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병합한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의 패배예요. 원상회복이 아니니까. 예, 근데 이걸 언론에 흘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쭉 내용을 들어보면 CIA 국장이 이 말을 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있다. 예, 대충 타협에 다다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계 언론에서 보도가 났거든요. 예, 앞으로 다시 파토가 날 것 같아서 이 말대로 이제 파토가 나서 이 말은 아무런 중요함이 없는 말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될 말이라면 독일 언론에서 그런 말을 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대신에 이제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내용이거든요.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고통받는 침공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처절히 저항하고 있는 불쌍한 우크라이나한테 체면이 안 서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 대중한테 체면이 안 서는 내용이잖아요. 뒤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야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일반 대중들은. 자, 그래 비춰질 수 있는데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제 그 말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까지 이어보면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금 강연에서,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니에요. 참, 그 앞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2025년에 전쟁을 난다. 그래서 너 저 유언장 다시 한번 재고해. 옛날에 썼던 유언장이 네가 전투 시 혹시 사망하면 어찌될지 그 마음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애가 더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해라. 권총 사격 연습해라. 무장을 휴대한 사람은. 그리고 머리를 반드시 겨냥해서 쏘아라. 반격을 안 받게. 뭐 이런 이제 살벌한 소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왔던 사람인데, 미국 이제 수송사령부, 공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25년에 미중 전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1월 중후반에 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CIA 국장이 러시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미국 내부의 어떤 분위기가 불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흥분한 한 장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사실에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엘리트 장교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말씀드릴 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전만 종전을 하고 돌아가게 되면 미국이 손해니까 손을 잡아 그렇게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편에 서 있는 측의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 미국 엿먹이려고 그렇게 했느냐? 절대 그럴 리 없겠죠, 독일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어떤 협의를 했다. 거기서 살짝 잃는 체면을 살짝 손상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미국의 더 핵심적인, 미국의 생존과 번영에 훨씬 더 핵심적인 사안으로 그걸 덮을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순간의 모멸감은 참을 수 있다. 심지어 미국 사람 대부분이 생각하는 악의 축의 핵심인 푸틴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결심을 한 느낌이 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 그런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CIA 국장이 러시아 가서 푸틴을 만나고 협상을 했다. 그 협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진척이 없었으면은 이 고급 장교가 이런 말 할 수가 없다. 시간상으로도 맞다. 근데 왜 급하게 이야기했느냐? 흥분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단기간에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한다. 단기간에 태세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나는 원래 계획도 이거보다 훨씬 전에, 즉 CIA 국장이 푸틴과의 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가장 큰 변수는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제 이런 텀으로는, 이런 조건으로는 중국과 협상할 수 없다라고 이제 테이블 깨고 나간 셈이에요. 협상 테이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한 항목들을 제가 관찰한 것들을 나열해 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번스 국장이 이야기를 한 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가장 크고 거대한 적이다. 예. 그 중국의 문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흔들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옛날식으로 단순하게 저거 우리한테 대전에 우리가 2등 되면 큰일 나지, 혼내주자, 이런 미국의 태도와 입장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예.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불안정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미 이전에도 더 이상의 성장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더더욱 그런 상황이 악화됐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딘가 그 수많이 풀렸던 돈들이 어떻게 터져야 되죠. 미국도 힘들잖아요, 지금. 자, 그런 거도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해야 돼요. 가운데 뭐 엄청나게 큰 전쟁을 한다거나, 뭐 세계 경제에 대혼란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달러예요. 저는 윌리엄 번스 국장이 한 이야기가 그게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이든이 예전 같았으면, 10년, 20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협상 카드를 서로 논했다, 푸틴하고.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중국 약점을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돌변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칠 수 있다, 우리가. 전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저는 이렇게 큰 강대국끼리 다툼이 있을 때 전쟁으로 결판난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옛날 구소련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해체됐는지 그걸 보시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내부의 문제로 한쪽이 가랭이가 찢어서 주저앉으면서 끝이 나요. 미국도 지금 확연한 승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그림이 뭐 양쪽이 중국이 타이완을 뭐 대만을 공격해가지고 양쪽이 취급하는 격전을 벌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옛날에 미국이 절대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전쟁이 곧 덕이 돼요, 경제에도. 옛날 이라크 침공 때 다 그랬잖아요. 주식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목숨을 걸고 미국의 돈줄을 쬐면 미국 못 버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도전할 만큼 미국 무모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나라를 이렇게 몇백 년간 유지 못합니다. 그렇게 뭐랄까 단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말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작업해야 된다. 주변 여러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간은 확실하게 분명히 중국 내부의 적, 시진핑의 적에 대한 분석과 서로 연결도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걸 가동할 타이밍이다, 지금이. 이렇게 느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CIA 국장이 첩보에 따르면 시진핑이 대만을 2027년까지 침공하라 준비했다. 침공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공군 사령관이 한 이야기 거짓말 아니잖아요. 단지 좀 흥분했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메모를 제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메모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이죠. 자기가 중요한 임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러면 그 순수가 다 이래요. 이게 지금 CIA 국장이 만나고 한 이야기고, 실제 군에 있는 장성도, 예?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쪽이다 폴란드나 다 육지로 우방국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방의 지원이 다 가요. 전쟁은 이쪽 동쪽에서만 벌어지고 있고 대부분이. 그런데 대만은 상황이 달라요. 대만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전체가 봉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만이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안 돼. 중국이 만약 선택을 한다면 되게 전격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대만이 떨어지기 전에 대만이 버틸 수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버티는 것처럼 미국 지원해서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함정이 갈 수 없죠, 지금. 중국
대한 미사일들 사정거리가 지금 3,000m까지 간단 말이에요. 미국도 인정했어요. 예. 대함 탄도탄이 움직이는 배를 맞출 수 있다. 미국 해군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마하 5, 6으로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군밖에 없어요. 수송기로 실어 날라야 돼요. 아니면 대만인 핵심 인사를 수송기로 싣고 나오든지 그래야지 다시 뭐 반격의 여지라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거짓말 한 건 아니다. 갑자기 지금 세계의 긴장의 핵심 포인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 대만으로 오고 있다. 이걸 이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건데 지금 모든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 우크라이나전에 있잖아요. 이게 현장이고 이걸 뭐 언론들이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 말은 6개월이 중요하다는 것은 조만간에 끝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리고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인기 없는 전쟁이고 이미 피로가 누적이 돼 있고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에요.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크라이나를 정리하고 다른 걸로 덮어야 되죠. 또 이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이걸 그냥 다른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노출되면은 미국과 바이든의 체면이 많이 손상이 되죠. 땅 다 주고 결국 진 거잖아요. 안 되죠.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죠. 더 중요한 이슈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런 미국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강력한 이슈가 등장해져서 싹 여론을 덮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지느냐를 지켜보면은 대충 답이 나올 것 같다. 중국에 대한 본심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그 방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1월 30일 다 지금 비슷한 시간이죠. 거의 일주일 내에 서로 다 발생한 일이에요. 이것들이 CIA 국장이 러시아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와서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필리핀 방문해서 필리핀의 기지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뭐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 번. 그 사이에 한반도에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한테다가 공세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해달라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기대도 안 돼요. 한국은 조용히 지금의 상태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계속 핵폭탄 만들겠다. 중국한테 북한의 공세를 취해가지고 북한이 반발을 한다든지 긴장이 고조된다든지 그러다 중국이 또 개입을 하게 된다든지 왜냐하면 중국도 이용할 좀 고리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을 약화시킬. 그런 게 절대 없게 해라. 자, 그래서 그걸 단속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다 같은 이유로 지금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방향은 같다 하나로. 푸틴과 CIA 국장 사이에서 중대한 협의의 진전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다시 어젠가 그젠가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이걸 다시 보면서 보니까 좀 하나 말을 쭉 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양쪽 장관인데 이 배지 보세요. 왼쪽 가슴에.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장관이 이 배지를 찬 것은. 착용한 것은. 미국 장관 보면은 성조기 배지예요. 제가 보건 데는 하나고. 우리 장관 배지를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된 거죠. 연합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교차되어 있는 거가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의전이나 이런 문제에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각각의 군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래 되면 우리는 태극기만 있는 것으로 했었어야죠. 서로 대등한 위치잖아요. 각 나라의 실무적으로 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쪽에는 한 나라 미국 국기, 여기는 우리 국기하고 미국 국기다. 이 말은 이 하위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세팅이에요. 이런 거를 의존하는 사람이 실수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 간단히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놓고 이제 북한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연습을 더 세게 하겠다니까. 그래서 말이 바로 들어갔던 것 같고 백악관에서 속보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처리했죠. 적대적 의도 없고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 만날 시간 잡자. 하고 사조까지 붙였어요. 미국이 되게 정성을 들였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포인트가 아니다. 북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는 푸틴과 바이든 사이에 협상은 거의 다 됐고 이제는 진짜로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 이제 각자 얻을 건 얻었고 하기로 한 건 약속이 됐다. 예. 자, 여기서 일단 우크라이나전에서만큼은 언론이 보기에는 푸틴이 덕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의 종료는 이미 협상은 완료됐지만 상황의 종료는 바이든을 배려했다 이렇게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바쁘게 움직인다. 또 바쁘게 움직여서 큰 사안이 하나 퉁 하고 나와야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런 체면이 회복이 되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큰 이슈였어.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푸틴이 배려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서히 발을 빼겠죠. 뭐 계속 또 무기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 독일계 언론에서 유럽에 쫙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 모든 나라들이 이미 알았어요. 아, 끝났구나 이제는. 예. 자, 그 다음 그 내용까지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 주요국들은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오는구나. 거기에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이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대가로. 그래서 큰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기회요인이 극대화 시점을 선택해서 종전선언. 아예 뭐 종전선언이 그런 말이 우리한테 귀에 잘 안 박힐 정도로 다른 들이 막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제가 봐서는.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이 계속 귀에 남는 것이죠. CIA 국장이 이야기한 체계적이고 섬세한 작업이다. 여기에 분명히 한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핵심 사안은 저 체계적이고 섬세한 작업이 어떤 것일지 저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이게 군사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언론은 특별히 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미국은 약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긴장은 고조되겠지만 실제 전쟁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기싸움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방식으로 한쪽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도 지난 5, 6년간 여기에 미국과 깊이 동조해왔다. 일본이 엄청난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밀어붙여왔다. 예.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서 이만큼 값어치를 올려놨고 실력을 갖추었다. 예. 지금 새로 뽑힌 대통령이 혼자의 힘으로 흔든다고 해서 흔들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흔들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 스스로 옥죄면서 숨이 막히게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